보이지? 사람의 유전을 보도록 할게. 자, 일단 사람의 유전은 당연히 어려운 이유가 한 세대가 워낙 길고 자손의 숫자도 적기 때문에 확률의 법칙이 적용이 잘 안 되고 대립 형질도 단순하지 않고 되게 복잡하고 환경의 영향도 되게 많이 받는다는 거. 그리고 뭐 노란 콩과 주름진 콩처럼 뭐 너네들이 교배해봐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되게 연구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연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를 우리가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 케이스가 바로 가계도 조사다. 자, 족보가 있는 집안의 가계도 조사를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연구라고 볼 수 있고 또는 뭐 특정 유전자, 혈우병이라든지 뭐 이런 특정 유전자를 조사할 때도 우리가 가계도 조사를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쌍둥이 조사. 자,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수정란이 두 개로 나눠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는 이 유전자가 동일해야 돼.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유전자가 동일해야 돼. 자, 유전자가 동일하지만 이 일란성 쌍둥이도 차이가 있겠지. 그런 경우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유전자,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는 형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란성 쌍둥이는 각각 수정이 돼서 따로따로 자라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남녀가 동시에 태어나는 쌍둥이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그 옆에 그 일란성 쌍둥이하고 이란성 쌍둥이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완전히 유전자가 동일하고 환경적 차이가 나타나는 거고 자,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도 다르고 환경의 영향도 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연구를 또 할 수 있고 통계조사 A형이 뭐 몇 퍼센트, B형이 몇 퍼센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DNA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DNA 분석을 통해서 유전자를 또 연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울 부분은 자,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이야. 자, 상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는 유전자는 멘델의 분리의 법칙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남녀 구별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남자, 여자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는 거고 자, 멘델의 유전 법칙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혐알기를 볼게. 뭐 혐알기뿐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가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우성과 열성이 나와 있어. 자, 알다시피 우성이 우선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 뿐이지 더 뛰어난 형질은 아니라는 거야. 우성은 우선적으로 표현이 되는 형질이다. 자, 열성은 열등한 게 아니라 우선적이지 못하게 표현되는 게 열성이다. 알고 있겠지? 자,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혐알기. 자, 혀를 말 수 있는 사람은 우성이고 혀를 못 마는 사람은 열성이라고 할 때 자, 이 혐알기 기호는 알파벳 중에서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지만 X하고 Y는 사용할 수 없어. 왜냐면 얘는 성염색체 유전을 지정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혐알기를 T자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 자, 1번하고 2번 케이스가 있는데 얘는 남자고 얘는 여자잖아. 자, 1번, 2번 중에서 어떤 게 이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구별할 수 있는 가계도는 어떤 거지? 자, 우성인지 열성인지 구별할 수 있는 가계도 1번이야 2번이야? 당연히 1번이야. 왜? 부모가 같은데 자식이 딴 게 나왔어. 그러면 이 딴 거 나온 게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열성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는 부모가 서로 다르잖아? 부모가 서로 다른데 자식이 서로 다른 게 나왔어. 그러면 누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우열을 구별할 때는 항상 부모가 같은지를 확인해 줘야 돼. 자, 같아서 자식이 따로 나왔을 때 얘가 열성이 된다. 그러면 얘는 스몰 띠티니까 이 부모는 우성이지만 둘 다 뭐가 되는 거야? 우성 잡종이 되는 거고 이 자식은 우성 잡종에게 나온 우성이기 때문에 큰 T일 수도 있고 큰 T, 스몰 T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우성이 얘를 나타낼 확률과 얘를 나타낼 확률을 한번 보도록 할까? 자, 우리가 앞에서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배웠을 때 이 우성 잡종이 교배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올 확률은 1대 2대 1이었어. 근데 얘는 이미 우성이라는 게 지정이 돼 있는 상태야. 그러면 우성인데 우성 순종과 잡종이 나타날 확률은 1대 2. 그러면 얘는 나타날 확률이 3분의 1. 얘는 나타날 확률이 3분의 2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새로 태어날 애가 열성이 될 확률. 자, 새로 태어난 애는 우성인지 열성인지 알 수 없잖아.
그럼 열성이 될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 태어날 애가 열성이자 남자가 될 확률 하면은 남자 여자에서 2분의 1을 또 곱해주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변수가 다 늘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미 얘가 열성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부모도 우성 잡족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자식도 부모에게 열성을 받으니까 우성 잡족이 된다는 거. 자, 여기에서 새로 태어난 애가 열성이 될 확률은 교배했을 때 1대1로 나오기 때문에 2분의 1이 된다.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혈액형이야. 혈액형은 우리가 복대림 유전이라고 불러주는데, 자, 복대림 유전인 이유는 뭐냐면은 대림 유전자가 A하고 B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동일하고 O에 대해서 우성이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이 대림 유전자가 원래 2개여야 되는데 얘는 3개야. 3개고 이 2개가 동일한 상태라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공동우성이라고 불러요. 공동우성. 자, 그래서 이 공동우성이 O에 대해서 우성인 케이스. 이게 복대림 유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 4가지가 나올 수 있다. 자, 표현형 A는 유전자가 AA, 그 다음 AO. 자, B형은 BB, BO. AB형은 AB. 그 다음 O형은 열성이니까 O.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AB형이고 얘가 O형이라고 하자. 그러면 AB형은 그대로 유전자형이 AB고 얘는 OO야. 자,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게 뭐야? A형과 B형. 자, 다시 말해서 AO, BO 해서 가족의 혈액형이 다 다를 수가 있겠지. 둘 다 A형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가족의 혈액형이 다 다른 케이스는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대신 자, A형과 B형이 결혼을 했다라고 하자. 라고 얘기해버리면 얘는 부모가 나오지 않은 이상 AO, 얘도 부모가 나오지 않은 이상 BO로 따져서 자, AO, BO, OO, AB 4가지 형태가 다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유전에 유전자형을 따질 때는 부모, 자식을 꼭 반드시 봐줘야 되고, 만약 부모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는 최대 나올 수 있는 확률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성염색체 유전을 보도록 할게. 자, 여자는 성염색체가 XX, 남자는 XY. 그 대표적 케이스가 바로 정록 생맹이라 볼 수 있는데, 자, 생맹이라는 것은 색을 구별 못하는 게 생맹이야. 그 중에서 완전 생맹은 별로 없고 정록 생맹이 많거든. 초록색과 빨간색을 구별 못하는 거야. 그럼 구별을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걔네는 약간 회색처럼 보여서 구별이 안 된대. 자, 그게 바로 정록 생맹인데, 자, 얘는 성염색체 유전이자 열성이야. 여자 같은 경우에는 XX면 그냥 정상, X-X, 생명 유전자가 하나 있는 경우도 정상. 자, 2개 있어야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 남자는 XY, X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록 생명은 성염색체 X 위에 있고 열성이다. 그리고 X-Y 하나 있으면 반드시 생명이 나타나줘야 돼.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가 나타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 자, 여자는 생명 유전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보인자라 불러주고, 자, 보인자는 정상이나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우리가 보인자라고 불러준다. 자, 그러면 생명 유전의 자, 가계도를 잠깐만 본다면, 자, A 케이스가 있고, 자, B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경우는 아들이 생명이 나타나는 경우야. 자, 아들은 X-Y잖아. 그러면 아들의 생명 유전자는 아빠한테 받은 거야, 엄마한테 받은 거야? 반드시 엄마한테 받아야지. 왜? Y는 아빠한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는 정상이지만, 자, 보인자,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딸은 알 수가 없지. 딸은 아빠한테 X를 받고 엄마한테 둘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인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 B의 케이스는 아빠가
생명의 케이스야. 자, 즉 딸이 생명이 나왔네. 그러면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기 때문에 엄마는 반드시 보호인자가 돼야 되는 거고, 자, 이 딸 생명 유전자는 무조건 아빠한테 하나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아들이 정상이잖아? 자, 정상이라는 것은 얘를 받았다는 소리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생명은 반드시 아들은 엄마를 따져야 되고 딸은 아빠를 따져야 돼. 예를 들어서 아빠가 정상이고 딸이 생명이 나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그래서 딸이 열성인데 아빠가 정상이다. 그러면 성염색체 유전이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상염색체 유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따져줘야 돼. 딸이 열성인데 아빠가 생명이 아닐 수는 절대 없어. 자,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자, 얘는 아들은 엄마한테 받기 때문에 엄마를 따져줘야 되고, 딸은 아빠에게서 이 생명 유전자를 받아서 따른다는 거. 앞에 상염색체 유전하고 틀리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가 나타날 확률이 많다. 그리고 항상 기호는 XXXY 이렇게 표현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